이번 페이지부터 여러 페이지에 걸쳐 2차 함수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제일 쉬운 내용인 2차 함수의 y절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y절편은 우리가 중학과정에서 배운 1차 함수의 y절편과 비슷합니다. 그럼 2차 함수의 y절편이라는 것은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말한다 라고 했고요. 이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x에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학과정에서 나온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1차 함수에서 y절편은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니까 여기 3이죠. 그리고 함수에서 y절편을 구하려면 여기 x에 0을 대입하면 y는 3이 되니까 y절편은 여기 3입니다. 그리고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입니다. 함수에서는 여기 y에 0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배울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함수로 나타내면 y는 x-2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이렇게 2, 마이너스 3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쓰면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것은 이 식을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고요. 이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은 중3 과정의 2차 함수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이 두 함수는 같은 거고요. 그럼 이제 이 2차 함수의 y절편을 구해볼 건데요. 먼저 그래프에서 보면 y절편이라는 것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 y절편입니다. 1차 함수에서의 y절편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함수에서 계산해서 y절편을 구해보겠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x에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함수의 x에 0을 대입하면 y절편을 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니까 이 함수의 x에 0을 대입해도 y절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y절편을 이 함수와 이 함수에서 차례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함수의 x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자리에 0을 대입했고요. 0 빼기 2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괄호 안쪽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4가 됩니다. 그럼 4 빼기 3에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y절편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프에서 여기가 y절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함수의 x에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식의 x에 0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0제곱은 0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0도 0이니까 1만 남습니다. 그래서 y절편은 1입니다. 그래프에서도 y절편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y절편을 구해봤는데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의 x에 0을 대입해도 y절편을 구할 수 있고 이 식의 x에 0을 대입해도 y절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x에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모든 2차 함수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x에 0을 대입하면 해당 2차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나오는 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x절편에 대해서는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의 y절편은 여기 x에 0을 대입해서 구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을 공부하기에 앞서 필요한 지식을 복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여러가지 형태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중3 과정의 2차 함수 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2차 함수가 있으면요. 앞에 곱해진 a는 폭을 결정하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하는 그래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p는 그래프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p는 이동시키고 싶은 방향과는 부호를 반대로 써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양수 방향인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p로 쓰고 음수 방향인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플러스 p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q는 그래프를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q의 부호는 이동시키고 싶은 방향대로 씁니다. 즉,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양수 방향인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플러스 q로 쓰고 음수 방향인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마이너스 q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기본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고 위치도 이곳으로 이동시키고 싶다면 a 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해서 이렇게 폭을 크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분의 1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쓰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 자리에 이렇게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원점에 있던 꼭지점이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q 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원점에 있던 꼭지점이 아래로 5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PQ 자리에 이렇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좌표에 오도록 그래프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지식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려면 x 대신 x-p를 대입한다고 했고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려면 y 대신 y-q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의 그래프입니다. 이 함수는 이 함수의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모양이 다르지만 얘네들 두 식은 같은 함수입니다. 그럼 이 식에서 꼭지점이 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2,-1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5칸만큼 이동시킬 건데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2,-1에 있으니까 그래프의 축은 2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5칸이면 음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돼서 새로운 그래프의 축은 여기 마이너스 3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키려면 x 대신 x-p를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키려면 p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x-p는 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이 식에 있는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식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 식을
여기 다시 썼고요. 여기 x제곱의 x와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5의 제곱을 전개하면 이 괄호 안쪽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가 됩니다. 다른 항들은 그대로고요. 이제 괄호를 풀면 괄호 밖에서 2가 곱해졌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의 2를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50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쪽에 있는 x와 5에 마이너스 8을 곱해서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0이 됐고요. 그리고 상수항 7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2x제곱은 그대로 오고요. 20x와 마이너스 8x를 합치면 12x가 됩니다. 상수항들은 그대로 왔고요. 그리고 50 마이너스 40 플러스 7을 계산하면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7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꼭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2차 함수의 모양을 변형시켜 보면요.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함수의 모양을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식에서 꼭지점의 위치를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보면 꼭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축은 마이너스 3에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 x축 방향의 음수 방향으로 틀림없이 5칸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거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x 대신에 x-p, 여기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켰으니까 x 플러스 5죠. 이렇게 x-p를 x 대신에 대입해서 이렇게 새로운 식을 만들고 이 새로운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동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플러스 3으로 바꿔도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얘네들이 같은 식이니까 이 식의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해도 이 부분이 x 플러스 3이 돼서 이 식과 같아지니까 이때도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식에 대입해서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것은 좀 이따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여기 마이너스 5까지 오도록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려면 y 대신 y-q를 대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키려면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여기 다시 썼고요. 여기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했습니다. 우변은 그대로고요. 그럼 플러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됐고요. 7 빼기 4는 3이니까 식은 이렇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꼭지점의 위치를 알아보면 2,-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꼭지점이 2,-5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시켜보고 아래쪽으로도 이동시켜봤는데요. 한 번에 한 방향씩만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x, y 두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의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동시에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왼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식을 여기 다시 썼고요. x제곱의 x와 여기 x에 x 플러스 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이 괄호를 전개하면 괄호 안쪽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가 되고요.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제 이 두 개의 괄호를 풀면요. 바깥에서 곱해진 2가 각각의 항에 곱해져서 2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50이 되고요. 괄호 밖에서 곱해진 마이너스 8을 각각의 항에 곱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7 빼기 4는 3이 되고요. 그럼 동료항끼리 정리하면요. 2x제곱은 x제곱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오고요. 20x 마이너스 8x 하면 12x가 됩니다. 그리고 50과 마이너스 40과 3을 합하면 13이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꼭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3까지 왔고 동시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5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식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이 식의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하면 이 그래프를 이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여기 다시 썼고요. 여기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했고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괄호 안쪽에서 5 빼기 2를 하면 3이니까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돼서 2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든 이 식이든 xy 대신에 x-p, y-q로 원하는 이동량을 대입하면 이 그래프를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배운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2차 함수뿐만 아니라 1차 함수에도 적용되고 거의 대부분의 함수에 적용되는 유용한 방법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차 함수의 대칭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칭이동이란 x축이나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거울에 비추듯이 반대로 뒤집어서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고 했고요.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 그래프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함수는 바로 전 페이지에서 본 것과 같은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식을 여기 다시 썼고요.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x제곱의 x와 여기 x를 이렇게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부호가 괄호 안쪽에서 제곱돼서 플러스 부호가 되니까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는 괄호 밖에 있는 마이너스 8과 곱해져서 8x가 됩니다. 상수항 7은 그대로 오고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 됩니다. 이 식을 대칭이동시킨 식입니다. 이 그래프가 우리가 방금 계산한 이 식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이 식을 다시 썼고요. 이 식은 이 식의 모양을 바꾼 식인데요. 이 식을 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도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꼭지점의 x좌표, 그러니까 그래프의 축이 양수 2에 있었는데 대칭 이동된 후에는 그래프의 축이 마이너스 2에 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축이 양수 2에 있었으니까 y축으로부터 x방향으로 2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칭 이동이라는 것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을 보듯이 정반대로 뒤집혀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y축에서 2만큼 떨어진 것을 대칭 이동시키면 얘도 똑같이 y축에서 2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2의 그래프의 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거울을 보듯이 뒤집혀진 것이니까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으로는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이런 2차 함수의 식이 있을 때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이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을 보듯이 뒤집혀서 이동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새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새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아래로 뒤집어서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식을 여기 다시 썼고요.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부호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모든 항에 곱하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식을 여기에 다시 썼고요. 이 식은 이 식의 모양을 바꾼 식입니다. 이 식을 보면 꼭지점이 2, 1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 봐도 꼭지점이 2, 1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에 있었는데 대칭 이동한 후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1에 있게 됩니다. 즉, 처음에 꼭지점이 x축에서 아래로 1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대칭 이동해서 거울을 보듯이 뒤집어지니까 새로 그려진 그래프의 꼭지점도 x축에서 1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거울을 보듯이 뒤집어진 거니까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보고 또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대칭 이동은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이동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동시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함과 동시에 x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방향에 대한 대칭 이동을 동시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여기에 다시 썼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고요. 2x제곱의 x와 마이너스 8x의 x 대신에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제곱돼서 플러스 부호가 되니까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8이 곱해져서 8x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y는 그대로 오고요. 상수항 7도 그대로 왔습니다. 그럼 좌변의 y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모든 항에 곱하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 식이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는 식입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식을 여기 다시 썼고요. 이 식은 이 식의 모양을 바꾼 건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프의 방향은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고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 1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보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었고요.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보면 괄호 밖에 곱해진 2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고 상수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 곱해진 2가 마이너스 2가 됐고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됐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식에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변화되니까 그래프도 이렇게 한꺼번에 두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대칭 이동된 것이 이 방향으로 한 번 더 대칭 이동된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켜 봤습니다.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